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축사하신 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도를 통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또 종교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앞에서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혹시 조그만 명함 하나 받으셨습니까? 네. 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식권입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제가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꼭 가서 식사를 다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박수 치실 거 크게 한번 쳐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 주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손현아 원장께서 나오셔서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인성교육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 스스로가 인성적으로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손현아 원장 나오셔서 3기 교육 내용을 이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현아 원장이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엄숙한 분위기, 좀 거룩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찾아주신 우리 내외 기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환영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서 출산해주신 분들은 제가 오래전서부터 인성교육을 이제 준비를 해왔지만 그 부분에 더욱더 완성도 있도록, 또 제가 살면서 이것이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과, 또 제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보고 또 많은 어떤 종교나 또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만나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사회적인 협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저에게 큰 지침을 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 회장님, 우리 임 회장님, 우리 강총재님, 우리 원장님, 또 지금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신학규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잊지 말아야 될, 인성교육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옆에 자리하고 계신 회전교육의 우리 이병수 원장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적인 지도 원리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큰 비밀의 그런 소식을 또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성교육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어떤 스쳐 지나가는 예절교육, 충효교육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보여주는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교재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이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교재를 자연의 음양 합의되면 생명이 되는 이치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시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서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지금 무엇이 놓여져 있죠? 물도 놓여져 있고 다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정조인성건강교육진흥원의 이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선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건강 상담사와 강사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인성교육을 이렇게 집체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와 어떤 게 닫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화의 시간도 필요로 하고요. 또 집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과 이 강사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본인의 역량껏 같이 이렇게 발휘를 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2016년 수원에서 이제 발대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기 계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저희 정조 인성건강진흥원이 탄생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사회의 많은 단체와 많은 교육단체 여러 부분 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완성도도 높이도록 그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명실공히 지금은 바로 인성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인성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잊지 말고 챙겨가야 되며 어떤 본질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십니까?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수없이 많은 인기와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옛날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밀고 나가면 됐고 우격다짐하면 됐었고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군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자, 일례로 제가 한 선생님을 지금 이 자리에 소개는 못 드렸는데 이런 강용옥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지향적인 모든 생각과 사상과 문화가 다 탈피되고 새로운 신문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되더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것은 다 흘러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지향적인 모습과 그 습성을 가지고 산다고는 우리는 21세기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성문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미투, 네, 한순간에 정치인의 모든 생명이 다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세 명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잊혀졌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들추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 된다. 이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고 이제는 정의롭고 밝음만 있고 희망이 있는 빛의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죄악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비양심적인 모든 부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소식을 그저 앉아서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로 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옛날에는 돈이면 다 됐습니다. 권세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산층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묻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을 타야 된답니다. 그리고 예금 잔고에 1억이 있으면 중산층이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다녀오시면 중산층입니다. 자, 중산층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이 정도 살아야 중산층이라는 대우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몇 명이나 중산층이 들어갈까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달라요. 자, 프랑스에 보니까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됩니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레시피를 가진 요리 전문성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랍니다. 우리와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영국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페어플레이를 할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구분해주고 강자에게 강경 대응할 것. 그리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많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국민성, 중산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패션 잡지가 아닙니다.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평의 생각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이미 중산층이실런지도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이 창립과 더불어서 이 수료식과 발전의 모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런 사상을 소유하시고 같이 염려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굳은 마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의 가치에서 정신의 가치로 옮겨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국가별 GDP 생산량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요? 29위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총 생산량이 아직 3만 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넘었다고도 하고 미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2만 불에 넘어서서 3만 불로 도약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경제적인 부흥이 있다면서도 넘어서지 못하는 무언가가 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가 생산량이 10위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같은 아시아국인데도. 자,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GDP가 얼마입니까? 10만 불입니다. 10만. 완전 선진국이죠. 자, 우리는 지금 3만 불을 문턱에 앞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예로 중국은 74위입니다. 8,000불 정도를 올리고 있죠. 자, 우리가 GDP 생산이 올라가면 선진국의 대열이 되고 우리가 복지 문화나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서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턱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는 만불의 시대까지는 성큼 올라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정말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정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불의 시대를 금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만 불의 시대도 금방 넘어갔습니다. 바로 기술력입니다. 테크놀로지. 자, 이 기술은 우리의 자체 기술입니까? 선진국의 것을 모방하고 답습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빨리빨리. 정말 우리 문화가 이렇게 2만 불에 넘어서기까지는 부지런함과 빨리빨리 따라할 수 있는 눈썰미, 그 기술력이 우리를 2만 불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불이 힘들어지고 있죠. 자, 3만 불. 3만 불은 어떠한 근성을 가진 민족들이 넘어서는가 봤더니 바로 예절 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곳이 3만 불 수준을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절의 문화로 바로 정착을 해야만 우리가 이 3만 불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적폐청산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진정 조직 간에, 사회 간에, 개인 간에 진정한 예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3만 불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국민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만 불은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 사람을 사람대로 진정으로 배려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이 있을 때 4만 불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자면 5만 불의 시대는 어떠한 국민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신뢰. 믿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온갖 것을 증명을 다해도 그것이 번번이 어겨지고 거짓말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 번 한 것이 이것이 신뢰가 되고 계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이 모든 마음을 서로 소통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응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5만 불이 아니라 신발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경제대국도 무엇이 완성합니까? 인성이 완성한다. 자, 우리나라가 바로 그 인성의 문화를 바로 세울 때 정말 우리들의 모든 부지런함과 기술력과 정말 민족 저변에 깔려있는 창조적인 근성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반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직업군들을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서 경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바뀌어왔습니다. 자, 1차 혁명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숨가쁘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왜 안 나죠? 소리 좀 올려주세요.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요. 잠시. 증기기관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서부터 우리의 경제적인 문화가 굉장히 변화가 되었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문화가 물질주의에 치닫다 보니까 많은 경제성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정서적인 문제가 피폐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이 따라왔던 천천히 흘러가는 저런 순서를 밟지 못하고 너무나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문화가 흘러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50년 동안 경제 발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 없는 그야말로 빨리빨리 따라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경제 문화가 발달을 해왔고 그 속에서 인간의 중심이라는 생각보다는 물질의 중심 속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바쁘게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4차 혁명 시대가 되어가지고 IT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의 패러다임이 닥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하시면서 화면이 좀 흐립니다. 이거 조명을 실내 조명을 좀 꺼주시죠. 네, 준비가 미흡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손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인 것 변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직업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있죠. 무엇이 많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기계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21세기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얻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있고 경제적인 문제조차도 어떻게 부드럽게 흘러가지질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상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깨우치고 가야 될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서 무엇이 문제가 닥쳐왔냐면 기계화의 문명이 우리의 지금 삶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정규직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가다가 비정규직을 올라가면 자리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더니 비정규직도 지금 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도 없어지고 비정규직도 없어지면 새로운 직업이 빨리빨리 올라와야만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규 직업도 줄어들 뿐더러 정규직도 줄어들 뿐더러 비정규직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무슨 시대이냐면 백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백수 시대. 지금 이 자리에 백수가 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백수 시대입니다. 청년 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년 백수, 장년 백수. 왜냐하면 또 왜 장년 백수가 늘어나냐면 60세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수명이 너무나 늘어나 버렸어요. 80이 돼도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수입이 적어서 알바를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정이 와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조차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정신적인 질환을 다 한 번씩은 앓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신질환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그 습성으로 남아서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 사회 각처에서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정신질환의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 얼마 전에 그 평창올림픽 보셨죠? 네, 평창올림픽에 지금 오륜마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죠? 네. 뭘로 만들어졌어요? 네, 슈팅스타라고 하는 드론으로 300g도 안 되는 드론으로 한 사람의 노트북을 통해서 저것이 일사불란하게 1218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로봇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조그마한 드론이 저 일을 해낸 것이죠. 자, 일례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이 뭐 하고 있습니까? 피자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직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실 겁니다. 어떤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20년 안에 사라질, 아니 10년 안에 사라질 이런 직업군들을 많은 언론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계적인 일보다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는 지금 바로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네, 백수시대입니다. 백수시대. 자, 뭘 먹고 사냐를 생각하고 비전이 없는 이런 모든 문제가 정신질환을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복지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문제. 우리나라가 이 복지 문제를 상당히 지금 많이 열심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문제가 가장 먼저 손에 닿는 것이 노인 문제이고 의료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복지 문제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바로 이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지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복지적인 재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자, 구시대적인 모든 것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우리 임준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상이 있어야 된대요? 신명나게 노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어야 이 모든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돼요? 뭘 하며 즐기면서 살아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줄어요? 최소 4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4시간 일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즐기면서 살자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경제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문화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광명사상, 신성사상, 풍류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다는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족적인 정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양식문화이고 수도문화, 배움과 또 신선의 문화, 그리고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정말 정갈하고 지식 있고 예의가 있고 모든 것을 알면서 풍류를 중질 줄 알고 밝음과 빛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손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말로만 천손민족인데 천손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교육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런 시대를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경제 문제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이 물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교육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음양합의 질서로 생명이 순환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과 육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 법칙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이 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가족, 그리고 사회 간의 긍정적인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깨달은 자가 봉사를 하면서 이 사회에 실력을 쌓고 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만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인성건강 강좌의 구성을 보면 인성 강좌에 있어서는 천지인을 기본으로 이 조화를 알아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언어와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사랑을 언어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강좌에 있어서는 음양의 운동과 음양 섭생, 뇌교육, 뇌파 피드백을 통해서 훈련으로 육체의 균형과 활력을 만들어주고 성취감을 가짐으로써 꾸준히 실천해서 회복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인성건강 강좌의 구성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천에 있어서의 부분은 하늘이고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암술과 수술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동물과 수컷과 암컷이 새끼를 낳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면 무엇을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 근데 우리의 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 몸에서 생명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때요? 활짝 기지개를 펴겠죠. 자,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와보니까 역사가 과거지사는 고증이 안 돼 있어서 없는 역사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근대, 현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중세 역사는 과연 신본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본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인본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인본주의 시대가 극대화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물본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인문학의 열풍입니다. 다시 인간을 회복하자. 다시 인간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자, 인간을 회복하면 어떤 방법을 회복할 것인지 완전한 답이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답이라는 겁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답이 아니라면 어느 게 답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고대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소민족의 사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경천, 경인, 경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을 다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될 때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고 평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죠.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이 마음속엔 돈, 권세, 명예, 부귀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 또한 규명을 했습니다. 생리적, 안정적, 사회적, 종교 모든 것을 이룬 자는 비로소 무엇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냐면 자아실현이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아실현에 완전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조인성 건강진흥원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었지만 그 학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통찰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겉도는 교육만 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학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으로 보는 인성 속에 자연과학은 그냥 멍청한 자연이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연이 아니요.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수학과 공학과 지구과학, 화학, 의학, 물리학,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으로 보는 인성을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인성교육의 가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경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경전 속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하나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바로 그 하나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서 이 모든 종교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며 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의 토속 신앙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기초는 무엇이며 또 불교의 경전의 기초는 무엇이며 유교의 경전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 본다면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로서 어떻게 났는지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문학 속에서 언어와 역사 속에서 동서양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고증하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속에 살아있는 예술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으며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예술은 완전 다른 것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동양화 속에서 서양화 속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 속에서 얘기하는 것도 단 하나였습니다. 자, 사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알아야만 잘못되어 있는 제도와 잘못되어 있는 이 문화를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사회학으로, 또는 정치학으로, 또 경제, 심리, 교육, 인류학, 지리학을 통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인성은 어떻게 우리가 투쟁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조인성건강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은 바로 사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자, 사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모아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모아놓은 것입니까? 모든 물질, 정신, 무엇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바로 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본질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인성건강진흥원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말을 바꾸자는 겁니다. 말을 바꾸자는 거. 자, 그래서 말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바로 원효 대사가 얘기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은 바로 말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말입니다. 말. 그러면 이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재창조할 것인가를 말로써 이루어가는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덕목을 동양사상의 영양 오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의의 지시를 한다면 우리의 말의 문화, 우리의 예전의 문화, 우리의 행동의 문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양사상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의의 지신을 얘기를 해줬는데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만, 이렇게 말이 바꿔야만 우리의 영혼과 정서와 문화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악이 분별되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는다고 합니까? 사랑만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내용을 보면 천지인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언어 그리고 그것을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로 만들어져서 각 사회단체, 사회적 약자에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성 부분만 아니라 건강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자, 건강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음양운동, 음양수업생, 뇌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음양운동은 아까도 봤지만 자연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 몸의 합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몸엔 자율신경이 회복이 되고 항상성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양수업생은 독소를 제거하게 되고 체질을 개선하게 합니다. 체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뇌교육을 통해서 마음과 뇌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이제는 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뇌파라는 것을 통해서 내 뇌의 파장이 5개, 7개로 나눠져서 어떤 파장이 어떤 성향을 이루고 있는가가 과학적으로 100%가 분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파 교육을 통해서 뇌를 알아가고 그 뇌의 균형을 통해서 심리적과 신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천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배우다 보면 우리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건소를 가는 겁니다. 보건소를 가서 뭘 해요? 체성분 검사를 합니다. 자, 체성분 검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음양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력에는, 내 몸의 뼈에는, 그리고 내 몸의 혈액에는, 그리고 내 몸의 모든 호르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데는 1분, 빼는 데는 1시간. 먹을 때는 10,000원, 뺄 때는 100만원. 자, 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알면서 가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칭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1일 동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런 도표를 함께 실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하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남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실천 운동을 또 봉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게 되고 매일매일 모여서 공부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체크를 해나가면서 운동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음양섭생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음양섭생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생이면 섭생인데 음양섭생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도 음양의 밸런스가 다릅니다. 나는 더 양적이고 너는 더 음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자연과 어떻게 합을 이루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알으려면 자연의 음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의 식물이 음양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자, 배추와 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입니까? 배추가 음이고. 네, 답이 써있죠. 자, 왜 배추가 음인지. 배추는 입을 넓게 벌립니다. 왜 넓게 벌릴까요? 자신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빛을 많이 보고자 합니다. 무는 왜 이렇게 입이 달라질까요? 자신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추와 무가 음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배추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뿌리가 작습니다. 무는 덥기 때문에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엄청 발달하죠. 자, 우리가 먹는 쌀과 보리도 음양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물을 좋아하는 것과 물을 싫어하는 것. 자, 그리고 생긴 모습도 완전 달라집니다. 통으로 만들어진 것과 갈라진 것.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양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옥수수와 콩이, 참깨와 들깨가, 감자와 고구마가 음양으로 각각 다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 독소가 덜 쌓이고 내 몸의 항상성과 면역력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뇌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뇌는 많은 뇌의 구성 부분이 있지만 간과해야 될지 말할 것 없이 바로 좌뇌와 우뇌의 구성입니다. 자, 좌뇌와 우뇌를 보면 상황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좌뇌가 발달하는 사람과 우뇌가 발달하는 사람의 분명한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 저희가 노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그 성향이 달라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마음의 어떤 중심을 읽어내서 변화가 일으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도 완성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다 완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뇌파 사진인데요.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아야 되는 그림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균형이 있겠습니까? 우뇌와 좌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정서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우뇌와 좌뇌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면 생명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어떠한 한 사람인데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난폭해지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어떤 속도나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뇌의 문제가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뇌사진을 우리가 예로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또 교육 강좌가 뇌교육과 음양섭생, 음양운동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예, 많은 이 프로페셔널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는 무엇을 보자고 하는 시대입니까? 자격증을 보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도 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조인성건강진흥원에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모든 자격증 외에 엄청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감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채택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교육의 과정이 마치고 나면 바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인 전문가가 이 시대에는 요구가 됩니다. 창의적인 전문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지식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요? 경험.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만 이것이구나라는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더 멋진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남과 다른 아이디어, 남과 다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바로 창조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종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후시대는 이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지금 같은 패러다임으로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그 아이는 21세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즐기고 느끼고 감동받고 불편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개선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남이 했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한 생각을 주입하고 내게 따라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조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뜨는 직업과 소멸되는 직업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인성, 치유, 건강 이 분야가 단연 톱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신다면 우리의 직업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너무나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공무원들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런 일이 좋습니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요구를 해야만 받아들여지고 실험을 통해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서 이 문화가 바뀌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했고 불평만 했었지 새로운 것을 같이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정조인성 건강교육의 효과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건강교육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사회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인성건강교육을 통해서 나를 먼저 힐링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가족과 지인들을 힐링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나가서 상담과 강의로 봉사를 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질을 깨달아서 나만의 창조적인 치유 상담과 강좌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제안하면서 봉사와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정조인성건강교육원의 목표이고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영성과 지성, 운동과 섭생, 바로 인성으로 합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또 다른 온전한 사람이 만나서 사회관계가 온전해질 때 바로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너와 나의 인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공존할 것이며 창조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인성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우리가 나라를 개선시키고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하나가 돼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를 가지고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온전한 힐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생명을 이루는 우리들의 교육의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면 무엇을 이룹니까?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되면 여러분들은 생명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되면 생명.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되면 생명.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되면 생명.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꿔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1기, 2기입니다. 병아리죠. 그러나 희망을 쫓는 병아리, 파란색입니다. 우리의 인성과 건강, 우리가 감동으로 이 교육을 받고 힐링이 되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간다면 우리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는 경제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조인성건강진흥원과 함께 날개를 펴고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처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교육을 통한 현장 경험과 봉사로 채워져가는 전문적 소양으로 미래 문화를 창출하는 리더가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친 우리 1기, 2기 수료생 여러분들은 바로 이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손도 앞장서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인성건강진흥원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한국뇌인성건강협회 발대식을 합니다. 지금 정조인성건강진흥원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런 봉사와 또 이런 나눔의 문화는 한국뇌인성건강협회가 앞장서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창립 발대식을 하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 방명록에다가 정조인성건강진흥원에 사인을 하셨고 한국뇌인성건강협회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문화를 널리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엄청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과일과 이 다과를 또 제공해 주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양식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 자리에 캠코더로 사진을 찍어주시면서까지 봉사를 해주시는 바로 이태영 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요 옆에 가시면 동안구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나가시면 구청 바로 길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재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박수로 여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모든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가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정조인성건강진흥원의 모든 교육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무슨 요일이었죠?